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투자 난이도가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별주 위주의 장세, 이거 개인들이 선취매하기 참 힘든 시장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재편이 된다면 라이트급 종목이 참 가기 힘든 시장이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시장 눈치도 봐야 되는 하루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시장에서 위안받고 싶으실 때 새빨간 투자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우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네. 뭐 투자 난이도 한 별 5개 시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너무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뭐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분도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세상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심지어 뭐 집에서 내 편인 와이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시장을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금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무던하게 좀 더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주 토요일 강연에서 이 난이도 절감하는 방법 알려주셨다고 해요. 후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 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깃발을 달고 열심히 강연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키움증권이라고 쓰여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혹시 이거 투자 힌트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힌트 아니고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차트 분석을 제가 하면서 조금 쉬운 그림을 좀 골라서 온다고 그 종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네. 아유, 저처럼 강연을 놓치신 분들 다음 강연에는 꼭꼭꼭 참석해 보시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극도로 적은 상황입니다. 과연 전문가 추천주는 잘 가고 있을까요? 따져보죠. 더블 체크 시작합니다. 경제방송 추천주들 매수 전에 한번 함께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과연 어떤 종목 추천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못 가는 종목도 있고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종목, 가비아. 요건 진짜 꼭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박자 종목이고요. 이거는 가려야겠다. 못 가더라고요. 롯데아이마트, BH. 네. 가비아가 가고 있죠. 예, 가비아. 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웃으시라고 농담을 했는데 농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괜히 말을 더듬게 되고. 자, 가비아 한번 같이 볼까요? 가비아가 네. 가자가 될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자라고 외치신 이유가 오늘 장중에 5%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지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약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작년 전고점 근처도 다다랐는데 이분 11,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보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데이터베이스를 위주로 모집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솔루션과 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가비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KIN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분위기가 조금 맞는 기업들이죠,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재편되는 그런 시장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나오는 것이 인터넷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에 대한 기초 베이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말고도 다른 여타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에 대한 매력 포인트만 봤을 때는 밑에 거 이 부분보다는 위에 이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11,000원까지 잡아놨는데 한번 요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주가가 20% 올라왔고 오늘 좀 힘을 잃으긴 했지만 2.58% 강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비아라는 기업이 지금 2.5%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같이 자회사 KINX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사실. 비슷하게 갔네요. 네, 뭐 요거는 제 방송을 여기 바닥권역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지금 가비아랑 같이 움직인다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서 놓고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왼쪽 2012년도에 보면 가장 많은 거래들, 바로 이런 거래들이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연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매집 구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가비아가 월봉상에서는 이 9,960원에 대한 고가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일봉으로 잠깐만 한번 돌려서 본다면 자, 앞에서 결국 많은 거래를 일으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이미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유 없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빠지는 구간 동안 거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저 자리 자체에서 매집 자체가 이루어져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매집이었고 뒤에서 올라오는 것도 매집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주가가 충분히 저는 이분이 얘기했던 그 11,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시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자, 요 매물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 분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분봉상에서 강하게 지금 시세가 들어왔던 것이 시가부터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단 자리 이 9,000원대 가격대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 자체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담감 있는 자리일까 우려가 되긴 했는데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매수 리스트에 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중복 추천 나온 종목이 있어서요.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궁금하시죠? 바로 NC소프트입니다. MTN 종목 고스톱과 함께 M증권망소, M사들의 러브콜을 받은 종목 NC소프트고요. 뭐 이거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해볼게요. 나머지 종목 뭐 위지익 스튜디오, 해마루 푸드 서비스, 포스코 캠텍 이따가 한번 골라주시고요. NC소프트 바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임 소지 정말 높습니다. 게임을 할 때요. 캐릭터야 공격해라고 하면 공격을 자기가 막 알아서 하고요. 그리고 잠자는 도중에서도 게임 플레이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승 동력 하나 더 있습니다. 4차 산업 모멘텀까지 받아가는 모습인데 의견 일치지실까요? 게임 하세요 혹시? 네. 고스톱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한번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 번외적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게임 회사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 게임 회사들의 광고 모델이 40대 남성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광고 모델이요? 그렇죠. 예전에 정우성 씨도 했었고 이정재 씨도 했었고 이병헌 씨도 했었고 최근에 맞죠? 많이 나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 광고를 많이 할까? 자, 그것은 이 업체들에 대한 이제 공략 대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게임 업체들의 주요 고객층은 10대에서 20대입니다. 하지만 이 계층 자체를 좀 더 넓히자는 거죠. 어차피 모바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미 다 전 국민들에게 보급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저 같은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대부분 다 인터넷 그 모바일 환경에 접속을 잘 할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접속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연령대가 맞는 그리고 좀 더 뭐랄까요 외모적으로 좋은 광고 모델들을 친숙한 광고 모델들을 많이 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들로 이런 주가들도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NC소프트라는 기업이 국정감사 기간에 드러났듯이 아이템 드랍률을 보면 0.008% 이렇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업체들이 MMORPG라는 부분으로 일종의 캐시카우 시장은 잘 형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드랍률, 사악한 드랍률 자체는
우리 이런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하면서 광고 모델도 좋은 모델들을 많이 쓰지만 그렇게 유입자 수가 더욱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캐시카운 형성되지만 또 다른 라이징 스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게임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요 NC소프트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TB 증권에서 목표 네. 주가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나오게 됐는데 지금 가격 47만 9천 원대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은 이 NC소프트 말고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 포인트를 매력도로 본다면 다른 여타의 업체들 좀 더 보시는 게 맞겠고요. NC소프트를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요 기업 자체가 하단에 있던 박스가 크게 이루어졌던 자리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여기에서 큰 박스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꽤 많이 결국에는 올라갔네요. 여기에 하단에 있던 요 자리 요런 20만 원대 자체가 요런 트리거적인 부분 자체가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비아에서 봤다시피 그런 박스권 여기에서 이제 형성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50만 원대가 올라갔다는 것은 따블이상에 대한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런 리니지라는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되면서 주가가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IP를 제공함으로써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NC소프트가 이 50만 원을 뚫을 때는 어떤 또 원동력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 말은 새로운 뭔가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게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 다시 한번 닫힐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에는 올라가봤자 50만 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여타의 게임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C소프트 말고 넷마블은 어때요? 예전에. 괜찮죠. 어차피 NC소프트에 대한 지분을 넷마블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입니다. 아, 넷마블 오히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전장에서 나머지 3개 종목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제외하고 살펴볼게요. 네. 위직 스튜디오, 해마로푸드 서비스, 포스코 캠텍 선택은요? 네, 해마로푸드 서비스 한번 같이 보죠. K증권방에서 네. 영업이익 고성장 측면에서 해마로푸드 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네. 4달러 고고 버거 왕건만 먹기 때문에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드셔보셨어요? 해마로푸드 서비스 버거? 아유, 제 집에 애가 셋인데 뭐 다 먹어봤습니다. 저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제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림은 엄청 이만큼 크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켜서 막상 봉지를 까보면 햄버거가 요만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항상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해마로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파파이스라는 업체 혹시 아십니까? 알아요. 네, 그 닭고기 뭐가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 파파이스 업체에서 거기서 일하던 임원이 분사해서 나와서 차린 업체가 해마로푸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맘스터치라는 뭐 브랜드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처럼 이 햄버거의 두께가 그림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롯데리아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 그런 뭐랄까 과점 업체들을 뚫고 지금 이 업체가 점유율 20% 이상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괄목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결국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신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증권방송에서는 목표가 3,000원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하자고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2.43%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조정 나올 수 있고 네. 실질적으로 3,575원까지 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965원까지 그래 약 어떻게 보면 45% 정도 지금 하락을 했고
그걸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기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하단 자체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가 한 2,380원, 2,400원대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 2,400원대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그럼 앞에서 결국에는 이런 박스가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집 물량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여기 2016년도의 고가 권역 자체를 여기선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물량 자체를 우리가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으로는 100% 해석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차익 매물이었으면 이 앞에 저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겠죠. 그러고 넘어갔어야지만 이익 실현 나왔겠지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매집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서 빠질 때 주가 자체가 어때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물량이 지금 이 뭐랄까 해마루 푸드 서비스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3,000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오늘은 비록 조정이지만 지금 자리부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다.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일치 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일치 나온 종목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 가비아 나왔습니다. 방송 끝나고 조금 더 연구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온 에어에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시장 얘기가 더 시급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나면서 채팅창도 조용한 것 같아요. 오후장 이제 다가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매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네. 지수가 오늘 큰 이런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에 대한 역전은 우리가 2달 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 오늘 하루 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장 자체를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시장이 힘들어졌다 그렇게 보시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상황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팔지만 외국인들이 바닥을 한 번 더 다질 수 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로는 한 2140포인트 하단에서는 우리가 횡보성으로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환율은 꼭 눈여겨보시자. 1130원 위로는 원화 약세, 밑으로는 원화 강세 기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많이 어둡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